터키 남서부의 휴양도시 마르마리스입니다. 산비탈 주택가 바로 뒤까지 거대한 화염이 접근합니다. 해안가 리조트에 머물던 관광객들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산불을 피해 보트를 타고 탈출합니다. 터키 안탈리아주와 물라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한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터키 소방당국은 지난 5일 사이 모두 111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과 실화 등이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족 무장정파의 방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Bu yangınların bir kısmının da benzer bir talimatla başlatılmış olma ihtimalini göz ardı etmiyoruz. Ormanlarımızı yakanları bulup ciğerlerini yakmak boynumuzun.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헬기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지만 짙은 연기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엔 이탈리아 샤르데나주에서 큰 불이 나 여의도 면적의 8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지난주 5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남부 지역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경선입니다. 거리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차 지붕에도 나뭇가지에도 소복이 쌓였습니다. 눈싸움에 눈사람도 만들며 사람들은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 61 anos eu nunca tinha visto essa neve assim, sabe? É uma coisa muito indescritível assim, a gente ver essa beleza da natureza. Oh, se vale! Na verdade, quase que nem se sente o frio devido à emoção da neve. É maravilhoso, é maravilhoso. 여기는 브라질 최남단. 리오 그란데 두 술주를 비롯해 세계주 50여 개 도시에서 7월 폭설이 관측됐습니다. 28일 최저 기온은 영하 7.8도까지 기록됐고 곳곳에서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최근 남극에 추운 공기가 북상해 유입됐다며 8월 초까지는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라질은 남반구에 위치해 현재 계절상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 7월 평균 기온이 영상 12도에서 22도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강 한파에 폭포도 그대로 얼어붙어 빙벽을 이뤘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상 한파로 커피와 사탕수수, 오렌지 등 작물 재배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브라질 중남부 농업 생산지 대부분 지역 기온이 계속 낮아지면서 눈이나 서리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와 설탕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 가격은 국제 선물 시장에서 치솟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대규모 여름축제와 행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 가운데 500명 가까이 감염됐는데 4분의 3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파 감염된 사람의 80%가량은 증상이 있었고 5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확진자의 검체를 분석해 봤더니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였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도 백신을 맞지 않은 감염자와 비슷한 정도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Vaccinated and unvaccinated people infected with Delta have higher viral loads, meaning more virus in their body than with previous variants. High viral loads mean you are more likely to spread it.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변이 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평균 약 2명 정도 감염시키는 데 비해 델타 변이는
평균 8명에서 9명을 감염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60%가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매주 약 3만 5천 명의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 중증으로 진전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크게 낮아지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월렌스키 CDC 국장도 변이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른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집권당 소속 정치인들을 대거 구금했습니다.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반군부 시위 유혈 진압 등으로 940명이 사망했고 5,444명이 구금됐습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도 성명을 내고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과 저항 세력 체포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협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군부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서 진압 과정에서 숨진 시민들의 수는 인권단체에 의해 과장됐고 정부군도 다수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부는 향후 다시 총선을 치르겠다고 강조하고 아세안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ကျွန်တော်အနေနဲ့အာဆီယံထူးကိုယ်စားလှယ်မြန်မာနိုင်ငံကိုလာရောက်ပြီးတွေ့ဆုံဆွေးနွေးရေးအပါအဝင်အာဆီယံနဲ့ပူးပေါင်းဆောင်ရွက်ရေးကိုအာဆီယံပူးပေါင်းတွင်းကဆောင်ရွက်ဖို့အသင့်ရှိကြောင်းပြောလိုပါတယ်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미얀마 군부와 저항 세력 간의 대화를 중재하고 폭력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특사 지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까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By some estimates, in the next 2 weeks, half of the population of Myanmar could be infected with COVID. 군부는 반박 성명을 내고 날조된 일방적인 정보에 근거한 내용이라면서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부와 시민 저항 세력 간의 계속된 충돌에 코로나19 대확산까지 겹치면서 미얀마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주 가장 더웠던 지역은 수도권이었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35도 안팎에 머물렀고 열대야도 열흘 이상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 정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 기온은 지난주보다 2, 3도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35도 선이었던 기온이 33도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습도는 크게 높아지겠습니다. 비로 인한 효과 외에도 남쪽에서 습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은 낮아졌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 더위는 지난주와 비슷해지는 겁니다. 끈적끈적한 날씨에 불쾌지수도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여 냉방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기상청은 예년보다 심한 올여름 무더위가 8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여기 마스크 다 찍어. 강원도 강릉에 있는 호텔 야외 수영장. 단속 공무원들이 들이닥치자 화려했던 조명이 꺼집니다. 사람들은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소지품을 챙겨 자리를 피합니다. 조금 전까지 먹고 마신 듯한 흔적들. 호텔 풀파티 적발 현장입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어겼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거의 안 하고 계셨고 술과 음식을 드시면서 파티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파티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는 단속 직후 도망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단속이 왔다는 걸 아시고 긴급하게 자리를 피하셨고요. 그리고 업소에서 불을 끄시면서 더 이상 촬영이 되기 좀 어렵게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해당 호텔은 현장 적발 전까지 몇 차례에 걸쳐 방역 당국을 속였습니다. 단속 이틀 전 행사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파티 취소를 약속했고 단속 당일 저녁에는 현장 점검을 방해하면서 파티를 열지 않는 척했습니다.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한 명만 여직원만 올라가게 하고 그 사이에 무대 장치를 치운 것 같아요. 단속요원들이 돌아가고 난 직후에 10시가 넘은 시간에 제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강릉시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해당 호텔에 과태료를 물리고 열흘간 긴급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객실 230여 개를 보유한 대형 호텔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에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방역수칙을 4번 이상 어긴 곳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24살 이익원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였지만 일이 바쁠 때면 추가로 일하곤 했습니다. 5달 남짓, 한 달 평균 20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했지만 수당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가산수당 안 주는 걸 발견하고 그 점장님한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원래 연장수당이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업주는 매출이 줄어 어렵다고 토로하더니 이후 이 씨의 근무일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습니다. 억울함이 커진 이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항의를 하니까 근무일을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요. 제가 들어가는 근무일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야겠다 생각해서. 직원들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워진 형편에 각종 수당과 휴게 시간까지 모두 챙겨주는 건 너무 버겁다고 말합니다. 휴게 시간 같은 걸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휴게 시간을 줄 수는 없거든요. 모든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심판 건수는 17,000여 건, 전년보다 690건 정도 늘었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노동분쟁 상담 건수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5,100여 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와 업주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고용 유지에 따른 지원책을 넓히고 상담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은 이제 분쟁이 계속 빈발이 된다는 얘기고 경기 침체에 따르는 타격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 그나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피할 수 있는 대책으로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최소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사태. 벼랑 끝에 몰린 을과 을의 싸움이 더욱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치유할 방안을 시급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계곡 입구에서 피서객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합니다. 방역 절차를 마친 증표로 노란색 띠를 손목에 차야만 계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계곡물에서 튜브에 몸을 맡기고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내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좀 가기가 좀 꺼려졌는데 온도도 재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조카들이랑 편하게 가족들이랑 놀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도심 인근 하천에도 물놀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무 그늘 밑에서 취하는 휴식도 꿀맛입니다. 그늘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애들 너무 답답해했는데 기분 너무 좋네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는 피서지를 피해 한적한 곳을 찾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탄 뒤 다리 밑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야외 놀이터와 농구장에서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있는 체육관에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코로나를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운동하러 여기 순천보러 왔습니다. 피서 절정기에도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얼음덩어리까지 세워더 열기를 식혀보지만 방호복을 껴입은 방역요원들은 휴일을 잊은 채 힘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천막이지만은 야외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지만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코로나 빨리 종식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 시민들은 잠시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은 워터파크. 시원한 물줄기 아래 무더위를 씻어내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파도풀은 여름 분위기를 만끽하는 인파로 북적입니다. 너무 더워서 친구들이랑 갈 곳 정하다가 집 근처라서 왔어요.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걱정되는 건 코로나19. 입장 전 발열 검사와 전신 소독, 방수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본인 종이의 스티커에 맞춰서 조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몰릴 걸 염려해 인원 제한도 뒀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워터파크를 찾는 분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 수칙에 따라서 입장 인원도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30%보다는 조금 더 입장객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장엔 오후가 되자 나들이 객이 늘었습니다. 야외 바비큐장은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3주 정도 집에서 근무를 했는데 재택근무라서 너무 좀 답답하고 그래서 예약을 해가지고 여기 주말에 이제 고기 구워 먹으러 왔습니다. 구역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도 없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찜통 더위를 피해 시원한 실내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는 휴가지 여행을 포기한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쿠아리움을 찾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은데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 날씨도 너무 덥잖아요. 근데 그냥 피서 겸 여기 왔더니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늘 시원하고.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휴가철 분위기에 경각심도 풀어지는 건 아닌지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나무에 축구공만한 말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토종 말벌보다 공격성과 번식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외래종 등검은 말벌입니다. 119 대원이 보호복을 입고 방수포로 물을 쏘자 벌집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카페와 원룸이 있는 건물에도 벌집이 생겼습니다. 말벌보다 독성이 적은 쌍쌀벌이지만 시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벌집이 너무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쏘일까 봐 걱정돼서 바로 신고하게 됐습니다. 최근 벌집 제거 요청이 많아지면서 119 소방대원들은 무더위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출동 건수는 전국적으로 잠정 집계된 수치만 3만 7천여 건으로 지난달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발생한 벌쏘임 사고도 1,100여 건으로 이 중 62% 정도인 740여 건이 이번 달에 집중됐고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소방청은 연일 무더운 날씨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자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빨리 벌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산란기에 들어선 말벌들은 앞으로 활동성이 더 강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말벌들이 지금 산란기라서 공격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벌에 쏘이면은 즉각적으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소방당국은 벌집을 발견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벌이 어두운 색 계열의 옷에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만큼 야외 활동 시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어주고 향이 진한 화장품 사용은 피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인천 논현동의 버스 정류장 앞 한 여성이 비틀거리는 듯 하다가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시민들이 당황해하는 가운데 한 여성이 119에 구조 요청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사람의 기도를 확보합니다. 네, 엎어져 있으니까 좀 바로 눕혀야 될 것 같아서 바로 눕혀드리고 그냥 얕은 지식으로 기도 먼저 확보하고. 동시에 인근 줄넘기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가 누군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뛰어나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평소에 심폐소생술 배워둔 거를 생각을 해서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해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시민들의 응급처치와 신고가 이어진 가운데 상황 발생 5분 만에 119 응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일단 그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 다음에도 저도 이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겁이 나는 상황에도 주저함 없이 나서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살려낸 두 의인은 모두 가족이나 운동협회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해 여러 차례 배웠다고 말해 평소 심폐소생술 훈련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의인들에게 하트세이버라는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COVID sniffing dogs. I'm aware of a colleague of mine that has got involved. Yeah, Yes, I do think that the lockdown has driven some antisocial behaviour, and we need to deal with it. And that's why we're backing the police in the way that we are. But I also want to see those who are guilty of antisocial behaviour properly paying their debt. Don't forget. 프랑스 남부 바르주 툴롱에 있는 대형 옥외 광고판입니다. 코미수염에 황갈색 제복을 입은 마크롱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영락 없는 히틀러의 모습입니다. 집권당 전진하는 공화국의 약자가 나치 문양과 비슷하게 그려져 있고 복종하라, 백신을 접종하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보건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것을 개인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며 독재자 히틀러에 빗댄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히틀러와 비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광고판 소유주 플로리를 고소했습니다. 플로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맞섰습니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풍자 캐리커처를 게시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풍자하면 안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On l'est plus dès qu'il s'agit de se gausser du président portraitisé en dictateur. Là, ça devient blasphème. 플로리는 이전에도 다른 정치인들을 풍자한 광고를 내걸어 논란을 일으켰고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정치적 풍자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번 사건이 그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어두운 아치형 입구를 통해 음악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일렁이는 물결이 내뿜는 빛 앞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음악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2019년 영국 사치 갤러리에서 첫 선을 보인 체험형 전시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영국의 대중음악가 제임스 라벨의 음악을 재구성해 33개 방마다 다른 주제를 선보입니다. 관객은 미로를 탐험하듯 시각과 청각은 물론 냄새와 촉각으로도 음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감독인 알폰소 쿠아론과 데니 보일도 자신의 작품을 재편집해서 참가했습니다. We'd like people to hopefully find a bit of a sanctuary in this space. It's obviously a very challenging and intense time for everybody with COVID, and we hope that people maybe find a moment to kind of pause and reflect a bit.
앞서 하이브도 음악을 주제로 한 전시장을 개관했습니다. 다양한 예술 장르와 협업해서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을 시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 이상을 체험하는 전시. 음악이 삶에 주는 위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이 소개된 특별전. 권진규 작가의 작품을 누이 동생이 찾았습니다. 인생의 숙제를 마친 홀가분한 나들입니다. 동생은 48년 전 오빠가 세상을 떠난 뒤 작품을 지키며 미술관 설립을 모색해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최근 뜻을 이뤘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 140여 점을 기증했고 미술관은 상설 전시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빠의 자식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남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빠의 자식이니까요. 권진규는 우리 근대 조각을 완성하고 현대 조각을 개척한 핵심적 작가입니다. 1949년 일본 유학 때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았지만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한국적 정체성과 내면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서울 동선동 언덕배기에는 작업실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일 수교 이전에 만나 함께 귀국하지 못하고 결국 헤어진 아내. 도모도 2009년 이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곳 역시 15년 전 시민단체에 기증된 뒤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권진규 탄생 100주년인데다 국가기증 이건희 컬렉션의 주요 작품 20넉점이 포함돼 특별전과 함께 재조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평일 오전에 열린 클래식 콘서트. 해설과 진행을 맡은 지휘자 금난세 씨가 방금 끝난 곡을 연주법을 바꿔서 다시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제 제가 요구할 거예요, 연주자에게. 악보에는 그게 없지만 트레모로로 연주하겠어요. 크리스엔도. 아쉬운 부분은 다시 한번. 나는 여기서 들었을 때 첼로 소리가 좀 약하게 들렸어요. 연주 도중 연주자 사이에 들어가 직접 지휘하기도 합니다. 어리둥절한 관객들. 하지만 이유를 설명하자 박수가 터집니다. 앞으로는 클래식 이렇게 리허설하는 것처럼 연습하는 것처럼 이런 음악회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이른바 리허설 콘서트. 지난 1994년 해설 음악회를 시작해 약 5년 동안 전회 전석 매진 기록을 세웠던 그가 생각해낸 또 다른 방식의 소통 음악회입니다. 음악 공장이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연습하나 이런 걸 당연히 보고 싶지만 틀림없이 연습하는 거를 기회를 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움을 찾는 고민은 언제나 관객을 위한 것. 청중이 있어야 음악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연주자들에 의해서 우리 문화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위대한 청중이 있을 때 우리 나라가 정말 문화국이다라고. 유명 연주자의 연주회뿐 아니라 미래 스타를 뽑는 콩쿠르 무대에도 외국처럼 청중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양한 경험이 좋은 청중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해 3번 더 예정된 콘서트도 이번처럼 리허설 콘서트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연주자들도 굉장히 흡족해 하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YTN 기정훈입니다.